정말 와, 쌤 원래 한번 폰을 쓰면 굉장히 오래 쓰는 편이거든요. 이것도 한 4, 5년은 쓴 것 같은데 이제 배터리가 확실히 금방 닳아서 바꾸게 만들어. 그치? 나쁜 놈들인 것 같아. 자, 이제 이 부분들 이야기해 놓고 있는데 연습 부분들 더 이렇게 좀 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쌤이 저렇게 이야기를 좀 그 다음 부분적인 좀 만들어둔 부분인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의미들 친구들이 좀 많이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등가속도 운동 무슨 그래프야? BT 그래프 그리는 거죠. 그래서 BT 그래프에서 그래 얘 가속도였었고 이 녀석 시간에 대한 정보 알 수 있고 나중 속도에 대한 정보 알 수 있었으며 변이에 대한 정보들이 있었지. 이러한 형식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친구들이 한번 예쁘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정보, 변이에 대한 정보, 가속도에 대한 정보. 이 녀석은 지금 운동 방향이 뭐 해버린 거야? 바뀌어버리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BT 그래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친구들이 해주셔야 될 게 무엇? ST 그래프인데 ST 그래프는 이 녀석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다음과 같이 2차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있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라고 하는 이건 미분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문제 조건에서 봐야 돼. 정지해 있는 건지 운동하고 있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얘도 2차로 나타내다 보니까 얘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울기가 0이 아닌지를 보는 건 조건에 있는 거지 이걸 미분해서 찾아내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고요. 그러면 정보가 상대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 적을 수밖에 없지. 끼케야 위치에 대한 정보, 시간에 대한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BT가 어디에?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다. 이 녀석은 운동 방향이 변하다 보니까 이게 포물선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도 하나밖에 없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기 위해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는 무엇밖에 없으니까? 포물선밖에 없으니까. 자, 이 녀석은 포물선의 형태가 좀 색다른 형태가 되겠죠. 이 형태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너 운동 방향이 뭐였구나, 이 시간대 변했겠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을 테니까 ST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있는 녀석은 이제 가장 좀 수월한 AT 그래프에 대한 형식인 거지. 그래서 AT 그래프에서 우리가 끼케야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처음의 모형은 이거겠지. 그럼 AT에서 알 수 있는 건 속도 변화량인데 얘는 나중 속도가 속도 변화량이겠구나. 이 녀석 같은 경우에서는 속도 변화량을 알아낼 수 있을 테고요. 가속도와 시간에 대한 정보. 이 녀석은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를 뜻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뜻하는 속도 변화량이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공식으로도 친구들이 좀 느껴봐 주셔야 되는데 그 공식으로 있는 부분이 지금 22페이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야기되는 저 등가속도 공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소위 이야기되는 저 등가속도 공식은 쌤이 공식이다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는 게 공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건 계속 수식적인 전개를 보겠다는 거거든. 그럼 공식 좋아하는 친구들이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물리적인 의미를 해석을 안 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풀고 왜 나왔어? 그러게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쌤은 좀 BT에서 충분히 친구들이 좀 맛을 보시고 등가속도 공식으로도 푸는 것도 느껴주는 방법들을 택한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가속도의 정의에 의해서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속도 변화량인지 주어진 거네.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이니까 변화량은 항상 나중에서 처음 값 뺀 값인 거죠.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에서 정리 들어가니까 우리는 V0 플러스 얼마만큼? AT 정의에서 소위 이야기되는 첫 번째 공식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대한 정보? 변이, 위치에 대한 정보 이야기하다 보니까 V0t
플러스 얼마만큼? 2분의 1 a t 제곱이다. 물론 처음 속도가 0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다 앞에서 기본에서 연습했던 부분인 거지. v는 at, s는 2분의 1 at 제곱.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들은 누구? 1번에 대한 내용을 t에 대해서 뭐한 후 정리 후에 2번에 대입하게 되면 시간이 소거돼 버리죠. 그래서 대입해서 나오게 되는 까닭인데, 나 왜 분필이 있는데 계속 분필을 작은 걸 쓰지?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녀석 살펴보다 보니까 한번 심심하니까 한번 해볼까? 그럼 t에 대해서 정리한 후에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t가 또 어디부터 사라졌어? 자, 이 녀석 t에 대해서 정리해버리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a v 마이너스 v 제로인 거죠. 심심하니까 한번 집어쳐 넣어볼까? s v 제로 이 녀석 a 얼마만큼? v 마이너스 v 제로 플러스 2분의 1 a의 제곱 v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만큼이다 라고 주어진 녀석이네요. 그래서 a 사라지고요. a 사라지고 너 a 들어가자. 그 다음에 너 2 사라지고 너 2 앞에 놓고 앞에 EAS 만들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EAS는 V제곱에 대한 형태가 주어지겠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고요. 풀어 2 V0 나름 속도 마이너스 2 처음 속도의 제곱 완전 제곱 푸는 거네요. 그래서 V제곱 마이너스 이 녀석 2V V0 플러스 얼마만큼? V0 제곱이니까 약 나가고요. 약 나가겠네요. 그래서 누구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등가속도 공식인데 얘는 등가속도 공식을 쌤이 이야기하는 까닭은 여기 있는 이 3번 때문입니다. 쌤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마인드맵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는 힘, 가속도, 속력, 속도에 대한 개념으로 문제 푸는 거지만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일 에너지의 개념으로 푼다라고 했었죠. 이 자체가 지금 일 에너지 정리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좀만 우리가 저 식들을 변형해 버리니까 양변에다가 이 다음과 같이 2분의 1 질량값들을 이게 왜냐면 쌤이 다리 병신이거든요. 사회인 야구하다가 그 전방 십자인 데가 끊어져가지고 무릎을 구부리면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잘 안 구부려져. 그래서 똥돌이 이러고는 못 사. 그래서 항상 앉아서 싸는 좌변기 이런 데만 있어야지. 옛날 그런 데서 싸면 문 잡고 싸야 돼. 자, 그래서 양변에다가 우리는 2분의 1 질량 곱하니까 얼마만큼? 사라지고 마스가 나올 테고요. 너 누구야?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이네. 그래서 너 질량의 속력의 제곱 2분의 1이니까 운동 에너지인데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거네. 너 누구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뜻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MA로 이야기하는 녀석이 누구야? 힘이고 힘의 이동거리의 곱이네. 우리는 힘과 힘의 이동거리의 곱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웠죠. 무엇으로? 일로. 일을 하게 주고받게 되면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변하는구나. 즉 이미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일 에너지에 대한 개념은 이미 여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놓는 부분인 거죠. 자,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지워서 이야기할 텐데 지금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 평균 속도 이용하는 이 부분이 19번 문제라고 했고요. 1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념은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없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만큼 얘는 변형이 무궁무진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하는 남자 성욱이라고 해요.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내가 성욱이라고 있니? 나는 화학하는 남자 조욱이라고 해요. 이렇게 변했다가 갑자기 저는 삼지충의 남자 욱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무궁무진 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는 절대 만만한 개념은 아니지만
기본에 충실하게 우리가 개념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공식으로 이야기되면 평균 속도라고 이야기하는 거 푸는 방법인 거야. 총 걸린 시간 동안 전체 변이로 구해야 될 때가 있어. 편할 때가 있어. 그런데 이걸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는 거지. 다음과 같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절반만큼이다. 근데 이게 그래프 상에서 이야기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운동하고 있었는데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받아서 속도가 증가하는 케이스로 이야기해 봅시다. 물론 정지해 있을 때도 상관없고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받는 경우에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는 공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지만 저게 왜 공식으로 나왔는지 그래프에서 한번 느껴보자고요. 이 녀석은 엄밀히 따지면 의미가 지금 BT 그래프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면적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저기 있는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변이를 의미하는구나. 그쵸? 근데 봐봐.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나는 S만큼 갔어. 위치에 대한 정보를 준 거야. 근데 문제는 얘는 중간중간 빠르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속도가 계속해서 변하면서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야.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S만큼 가는데 얘는 빠르기가 일정하다라고 위치를 설명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나는 뛰어갔다가 걸어갔다가 자고 갔다가 버스 타고 갔다가 히치하이킹을 했다가 날아갔다가 비행기를 탔다가 너무 싫은 거야. 어떻게? 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꾸준히 이만큼의 속력으로 갔어. 이게 더 쉬운 개념이잖아.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평균 속도라고 하는 개념인 거야. 그럼 어떻게 저 위치와 시간을 갖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등가속도 운동이다 보니까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그럼 이 하얀색 면적과 같은 면적을 만드는 이렇게 운동했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면적도 누가 되면 돼? S가 되면 되지. 근데 기울기가 일정하네? 기울기가 일정한데 빨간 직사각형과 여기 있는 하얀 사다리꼴이 같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면적과 여기 있는 면적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기울기가 일정한데 면적이 같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라는 소린 거지. 그럼 여기 있는 높이와 여기 있는 높이도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는 소리고요.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와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도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얘 중간값은 항상 얼마가 될 수밖에 없구나. 전체 시간의 반만 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면적과 이 녀석의 높이와 이 녀석의 높이가 같아져야 되니까 이 녀석은 그러면 우리는 산술 평균 쓰다 보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우리는 처음과 나중을 더해서 절반의 평균 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공식으로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표현시킨 게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처음 나중 더해서 절반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왜 공식이 나왔는지, 왜 저러한 개념이 필요하게 되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친구들이 좀 만끽하고 이러한 식들을 어떻게 머릿속에 넣어서 문제풀이에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쌤이 원래는 보통은 물리원 수업을 진행을 3시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보통 3시간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항상 주차별 학습과제 형식이 나가고요. 두 번째는 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매일 미고라고 이야기하는 미니 모의고사. 그래서 5개에서 한 10개가량 이렇게 푸는 형식이 진행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2시간 수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효율을 어떻게 해서 시간을 뺏지 않고 이것들을 좀 처리할 수 있지 않은 걸 고안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있었구나. 친구들을 그래서 단톡방에 초대하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톡방에 초대해서 뭐 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들아 11시가 되면 보자. 카톡에다가 삥 하고 이야기 되면 자 11시에 시험 시작. 11시 뭐 20분 30분까지 답안만 제출하세요 라고 한다면 친구들은 문제 풀고 나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제출한 친구들에게만 정답지와 피드백을 주는 이러한 방식을 하면 애들이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앞반 친구들이 저 11시 안 되는데요. 학원이 안 끝날 수도 있는데요 하더라고. 학원 안 끝나는 학원 있으면 나한테 말해. 교육청에 신고해볼게. 불법이잖아. 그치? 여시 너무 불법이잖아. 그죠? 그래서 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은 학생 몇 명들에게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선물이요? 어머니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다 내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유독 땡땡땡 친구만 너무 안 보여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요 라고 하면 어머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오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했다 그래서 우와 하시겠지. 장난입니다. 아니 근데 저도 수업 영상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쌤이 오늘 찍은 거하고 1, 2주차 다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바로는 못 올리고요. 쌤 아마 내일 월요일 전까지. 그래서 친구들 번호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손 들어주라고 이야기한 까닭이 가끔씩 번호 잘못 입력해가지고 학부형이 계시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쌤이 막 학부형 전화번호로 올려가지고 막 반말하고 있는데요. 제 번호가 거기 있어요.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쌤이 지금 수업하고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따 알려주고 가세요. 그래서 아까 그 못 받은 친구들은 쌤이 그래서 그 뭐지 핸드폰 번호 받아둔 게 그 이유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바탕으로 지금 이 그래프들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시간 관계상 바로 운동의 법칙 들어가는데 쓰잘데기 없는 여러 가지 부분, 여러 가지 힘, 뭐 이런 부분들 물론 물리 풀 때 굉장히 대단한 좀 필요한 내용이야. 이런 용수철의 5개념이나 이런 부분들.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나중에 할 게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의 이제 마지막 파트인 거죠. 선생님 그 숙제 질문. 숙제 질문 여기 하고 나서 쌤이 받아드릴게요. 뒤에 또 바로 수업인가? 그렇지 않지? 한 문제씩이라도 뭐 공통된 문제들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또 안 치워지네. 자, 우리가 지금 흐름상 어디까지 지금 이야기해 놓고 있냐면 위치 찾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개념으로 정리한 거 이야기하며 빠르기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위치 찾는 거 이야기하면서 속력 속도, 상대 속도, 평균값, 평균 속도들 다 지금 개념은 이야기는 했어. 문제풀이가 충분하진 않아. 그 다음에 이쪽 부분들 그렇게 쉽게 운동의 표현, 녹록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빠르기 변화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위치 찾는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속도, 그래서 방금 전까지에서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부분들, 공식이나 BT 그래프 이러한 부분들 살펴봤고요. 자, 지금 이제 벌써 마인드맵으로 벌써 중간인 거지. 빠르기 변화의 원인이 되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다? 힘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테고요. 빠르게 이 부분들 좀 이야기하고 오늘 어차피 뉴턴의 운동 일삼법칙까지만 이야기를 좀 할 거야. 왜냐하면 친구들 좀 질문도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저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표현 없이 힘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항상 숨어져 있어. 알자 힘을 의미하는 거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 힘은 무슨 힘인 거야? 합력을 의미하는 거지. 그냥 힘이 아니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다른 표현 없다라고 한다면 항상 얘는 합력이구나, 알짜 힘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이 힘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뉴턴의 운동법칙 1법칙으로 배우는 게 무슨 법칙이야? 관성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인 거죠. 그래서 뉴턴의 1법칙 우리 관성의 법칙. 근데 관성의 법칙 아마 통과할 때도 우리가 배워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 자, 그러면 맥락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관성, 이 성자가 들어가면 물리에서는 다 성질을 뜻한답니다. 그래서 관성은 어떻게? 내가 한번 핸드폰 게임하고 내가 한번 지금 물리 공부하고 있으면 지금 쌤이 준태한테 물리 공부하고 있는데 준태 물리하지 마! 하고 하면 싫어요! 전 물리할 거예요! 하면서 나한테 대들겠죠. 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요. 그쵸? 안 그럴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이 관성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구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고요. 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인데 저 성질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 성질은 이거하고 똑같아. 쌤이 수린이 보고 우리 수린이 나빴어. 이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성질이 정해진 거잖아. 그러면 성질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이게 나쁜지 덜 나쁜지 그 크기를 알고 싶은 거야. 너 진짜 나빴어. 이렇게 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성질이 정해지면. 그래서 우리는 누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게 누구냐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의 크기, 즉 관성의 크기가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 관성의 크기가 도대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저 성질의 크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누가 다음과 같이 빗면 아래쪽에 우리 수린이가 하면서 코 자고 있었어. 그래서 예쁘게 코 자고 있었는데 감히 저 녀석이 내 물리 시간에 감히 잠을 잔단 말이야? 안 되겠어. 1kg짜리 돌멩이를 가져왔어. 그랬더니 1kg짜리 돌멩이가 떼굴떼굴 하면서 굴러가기 시작한답니다. 굴러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앞에 앉아있던 하준이가 안돼! 친구가 다치잖아!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선생님 나빴어! 했더니 떼굴떼굴 굴러가던 공이 운동하다가 정지해서 수린이는 살았지. 그 광경을 목격한 내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감히 이것들이 이제 세트로 나를 열받게 하네. 더 깊은 잠에 빠진 거야. 안 되겠다. 1톤짜리 이거네. 소리도 달라. 떼굴떼굴이 아니고 대굴. 근데 우리 또 착한 하준이가 안돼! 내 친구가 다치자! 나 쥐포가 돼버렸어. 둘 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과연 누가 더 컸을까요? 1톤짜리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관성의 크기,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저 성질의 크기가 누구에 비례하는구나? 질량에 비례하는구나. 그래서 중학교 때 이 질량을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 이런 것들은 잘 와닿지 않아. 물리 공부할 때. 그 다음에 물리 풀 때도 필요 없어. 수능 형태, 내신 형태 문제 풀 때. 질량은 관성의 크기구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알려주는 녀석이구나. 그래서 질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관성의 크기, 질량이고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 관성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지. 만약에 쌤이 돌을 굴렸는데 예를 들어서 하준이가 힘을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녀석은 자신의 운동을 유지하는 성질을 잃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었겠지. 그래서 할인이래. 할인이는 누구지? 저쪽에 있는 학원의 친구가 수린이. 수린이 할인이 비슷하네. 자, 운동 상태를 잃지 않고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걸 일반화시킨 게 물체한테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다 더해서 0이 되었을 때 그 물체는 계속해서 자신의 운동 상태를 뭐 하는구나? 유지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야? 관성의 법칙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성의 법칙 쉬워 보이지만 2법칙, 3법칙에 비해서 가장 난이도가 커.
왜냐하면 기준을 제시하는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게 저 관성의 법칙이거든요. 자, 우린 이 법칙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법칙 바로 들어갑니다. 이 법칙. 우리는 뉴턴의 이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쌤은 가속도의 법칙, 저 부분을 어떻게 원인 결과의 법칙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원인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원인 결과 법칙이냐면 뉴턴이 살고 있었던 시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 때는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을 정도의 과학적인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도 삼았던 시기인 거야. 왜? 태양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모든 걸 알 수 있으니까 자연 현상도 내가 조절할 수 있겠지. 우리가 그 관점에서 과학을 발달시키다 보니까 현재 이른 거지. 그래서 홍수가 나고 대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앞에서 우리는 정말 미약한 존재거든. 과학 따위 기술 통하지도 않아. 대형 산불이 났는데 우리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불가! 산소를 제거하고 택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작은 미약한 존재인 거야. 근데 그 시대 때는 이런 원인 결과를 내가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맹목적으로 믿음이 있었던 시기인 거야. 자신감이 넘쳤다. 그래서 저 원인 결과 법칙들을 이런 식으로 실험하는 거지. 쌤이 수린이의 턱을 살며시 들어서 가까이 가져간 후 얼굴을 확 긁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반응을 보는 거야.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랬더니 수린이가 쌤 더 긁어주세요 이러는 거야. 얘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원인이 있으니까 우리 수린이는 변태였구나. 막 긁어주는 거 좋아했던 거야. 막 했더니 너무 자극적인가? 알았어. 다시 교과서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처럼 쌤이 이 녀석을 딱 하고 때렸더니 쌤 아파요. 무엇 때문에? 원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한테 쌤이 했더니 쌤 원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녀석인 거야. 그래서 그 원인 결과를 살펴보다 보니까 무엇에 대한 내용으로 가속도라고 하는 운동 상태 변화를 알려주는 녀석은 항상 원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알짜 힘의 얼마를 받았기 때문에 시간 동안 얼마만큼 운동 상태의 속도가 변하는구나. 원인과 결과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고전 역학에서는 다 원인 결과 법칙이야. 고전 전자기도 다 원인 결과 법칙이야. 근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양자역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고도 다 양자역학이야. 기상청 예보 100% OX 100% O야. 기상청 예보는 틀린 적이 없어. 내일 비가 70% 확률로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가 안 와. 그러면 그 예보 맞춘 거야. 왜? 30% 안 온다고 그 이야기 했으니까. 요즘은 그런 시대인 거야.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없는 시대인 거야. 그래서 쌤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며 맨날 지들이 옳대. 야, 우리는 좋고 니네는 나빠. 맨날 이렇게 싸우는 게 양자역학 관점에서 요즘 시대는 안 맞거든. 나는 새로운 당을 내가 만들고 싶어. 물리당, 이런 식으로. 물리나고 딱 만들어서 뭐 하는 거야. 그래? 네가 옳을 수도 있지. 그렇구나. 나는 네가 틀릴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인정할게. 그러면 상대방도 이제 뭐 하는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인정할게. 요즘은 이런 시대인 거야. 그러니까 꼰대라고 이야기되는 이 부분도 쌤이 최대한 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꼰대에 대한 특징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 내가 맞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너 이렇게 사는 거 틀린 거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야. 물리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양자역학 관점에서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나랑 물리를 배우고 엄마 아빠한테 반박할 수 있는 논거를 배울 수 있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니?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 제가 점수를 맞고 잘 맞고 못 맞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고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하는 보장은 100%는 없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더 잘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런 비교들은 양자역학 관점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음이란 없고요. 현재 상황만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놈이 뭔 소리 하면서 또 한구탱이 맞겠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그 양자역학을 제대로 구사하는 집단이 어디냐면 쌤 둘째 딸이 다니는 유치원 집단이 그 양자역학 관점을 구사하는 거예요. 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얘네 이러고 논다? 예를 들어서 쌤 둘째가 아율인데 첫째는 아윤이로 지었거든. 그래서 이 이름은 100만원짜리로 지었어. 왜? 첫째니까. 그래서 조씨의 조자 발음을 잘못하면 욕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딸내미인데 이런 뭐 예를 들어 이런 조수 뭐 이런 식으로 막 좀 세게 발음하면 그래서 예쁘게 지어주세요 했더니 그러면 50만원 코스가 있고 100만원 코스가 있다. 자, 그래서 100만원 코스로 지은 이름이야. 나 이게 왜 100만원짜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윤자나 아자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뭐 조우정 아나운서 딸 이름도 조아윤 보면서 쟤도 장명소에서 사기당했겠구나. 그래서 얘는 장명소를 안 가고 둘째니까 돈 아깝잖아. 윤 썼으니까 넌 그냥 윤 써 해서 얘는 아유리가 된 거지. 그래서 아유리랑 뭐 아유리 친구 B가 있었어. 하준이가 있었어. 정신연령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해. 자, 아유리와 하준이의 대화가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맞아. 아유리가 하준아 내 인형 봐봐 엄청 예쁘지?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하준이는 내 로봇 엄청 잘난다 하면서 막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둘 다 맞는 거지. 둘 다 들어주고 있는 거야. 요즘은 이런 시대인 거야. 자, 아무튼 근데 우리는 저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그래서 가속도의 법칙 이야기 했고요. 세 번째, 우리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라고 불리는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인데 이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은 힘은 항상 어떻게 작용한다? 쌍으로 작용한다. 혼자서 존재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을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너 왜 나 때려? 손 아프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때렸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너도 나한테 힘을 발생시킨 거지. 미안해. 절대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애들이 좀 지쳐가고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힘은 항상 어떻게 쌍으로 작용한다 라고 이야기해 놓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의 이름을 작용, 반작용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작용력을 우리는 A가 B한테 가하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반작용은 B가 A한테 늘 두 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이것도 수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틀리지만 물리적인 표현으로 하면 맞는 거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오케이? 소리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2시간 너무 짧아. 다음부터 한 물리 특강 하루에 12시간 뭐 이런 엄청 즐겁지 않을까? 밥 먹고 물리학, 밥 먹고 물리학, 화장실 갔다 와서 물리학 엄청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 저 세 개를 지금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저게 다야. 근데 문제 유형은 수능에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일부 고난이도 출제하는 학교들은 세 유형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배웠던 1법칙 뭐냐 안 나와. 1법칙과 2법칙을 결합해서 관성력을 묻는 1, 2법칙의 결합 문제. 얘는 난이도가 커. 그 다음에 물리2하고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좀 교육과정 위배 때문에 수능에서는 안 나와. 자, 두 번째. 뉴턴 1법칙과 3법칙의 결합 문제가 나오는데 뉴턴 1법칙과 3법칙의 결합 문제는 수능 20문제 중에 한 문제 포진이고요. 얘는 보너스 문제야. 맞나? 보너스. BOUNS? 아닌가? 몰라. 영어 버렸어. 자, 그래서 얘는 매우 쉬워. 그래서 얘는 보너스 문제다. 그러면 얘는 무엇을 구분하는 문제다? 아, 작용, 반작용의 힘과 누구를 구별하는 문제다? 평형관계에 있는 힘을 너 구별할 수 있니? 라고 하는 문제야. 그래서 뉴턴의 운동 일삼법칙의 결합으로 있는 문제들은 친구들이 무조건 가져가 주셔야 되는 문제고요. 왜? 남들 다 맞는데 내가 틀리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 뉴턴 2,3법칙이건 1,3법칙이건 친구들은 항상 무엇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작용점을 항상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힘의 작용점은 항상 그 힘을 받는 물체 안에 꼭 표현해라. 힘의 작용점은 꼭 그 힘을 받는 물체 안에 표현해야지 막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쌤이 제일 싫어하는 교과서 예시 중에 마찰력 부분들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럼 이건 바닥한테 나타나는 힘이야? 물체한테 나타나는 힘이야? 아니, 물체한테 나타나는 힘인데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해. 바닥한테 바닥하고 물체 사이에서 주고받는 작용 반작용이 마찰력이거든. 그러니까 어개념이 생기게끔 만들어버려. 그래서 작용점은 만약에 물체한테 나타나는 힘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보다는 물체한테 나타나는 힘이다. 이렇게 작용점을 그 물체 안에 표현하시라고요. 이게 의사항이야. 그래서 얘는 한 번 완성되면 더 건들 게 없어. 이거 구분하는 문제니까. 자, 이제 뉴턴의 운동 1,3법칙 들어갑니다. 자, 다음과 같이 수평면 위에 A와 B가 다음과 같이 올려져 있었답니다. 근데 이 문체들이 계속 정지해 있네. 왜 뉴턴 1,3법칙이냐면 힘을 주고받았는데 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 되어서 그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그럼 힘을 주고받고 있었으니까 누구랑 힘을 주고받고 있었는지 살펴보자고요.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B는 아래쪽으로 누구랑 힘을 주고받고 있어? 지구랑 힘을 주고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의 이름을 살펴보니까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다. 지물, 잡힘 이야기한다면 반작용력으로 우리 이것도 알고 있잖아. 누구?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다. 물지, 잡힘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는 거죠. 오케이? 지물 잡힘, 물지 잡힘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지. 쪽팔리게 이거 벌써.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무엇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중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B는 B의 중력이 얼마만큼? 중력 가속도 10이다 라고 한다면 중력이 10만큼이구나 라고 이야기 가능한 부분이고요. 오케이? 자, 중력이 10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왜 얘는 정지해 있을 수 있어? 에라, 이유는 모르겠는데 누군가 B한테 위쪽으로 힘을 주지 않았을까? 그 힘의 주인공은 누구? 접촉해 있는 A가 B한테 줬으니 B도 A한테 힘을 주겠지. 너는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그래서 너의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 평형 관계. 평형 관계는 한 물체에서 알짜 힘이 0이 되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평형 관계에 의해서 중력이 10인데 A가 B를 떠받치는 힘이 10이라네. 우리는 접촉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 힘을 노멀 포스, 수직 항력이다 라고 하는 한국말을 쓰는 거죠. 자, 좀만 더 빠르게 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얘는 그래서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힘을 주고받았는데 B한테 나타나는 A가 B를 떠받치는 힘과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이 중력이 무슨 관계구나? 평형 관계구나. 이거 구분하는 문제야.
자, A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A는 무슨 힘도 나타나? 중력이 나타나고요. 누구? 지구랑 주고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친구들이 연애할 때 뭐 하게 되는 거야? 야, 손 한번 잡아보자 라는 표현보다 수직강력에 대해서 오빠가 알려줄게. 이런 힘들, 접촉하고 있는 이 모든 힘들은 무엇이야? 노멀 포스야. 수직강력이라고 하지. 수직강력, 수직강력. 그래서 노멀 포스야. 자, 마지막. 자, 그래서 A는 바닥과 접촉해 있어서 바닥에 A를 떠받친다네. 그러면 A도 바닥을 누르겠지. 작용반작용, 작용반작용, 작용반작용. 너의 세 개의 관계는 무슨 관계? 평형관계. 그래서 이걸 식에 대한 형태로 쓰니까 바닥에 A를 떠받치는 힘을 NA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 MB 플러스 얼마? 중력이 20인데 MB가 10이니까 아, A의 수직항력은 크기가 얼마구나? 30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쉽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하고요. 다음 시간 때 운동 일삼법칙 들어가는데 쌤이 약간의 과제 부분들 이렇게 좀 풀어내는 부분들은 월요일까지 좀 팀방 개설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너무 너네 화학 있는 친구들 있어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질문 있는 친구는 질문하고 가시면 됩니다.